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을 뿐입니다. 살아보면 한 가지 진실을 알게 됩니다. 함께하면 지치는 사람과는 이제 더 이상 애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 정약용은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흐려지는 이는 반드시 멀리하라.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지만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말은 다정하지만 돌아서면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인간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내 삶을 맑게 해주는 기준입니다. 멀어져야 할 사람은 말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는 징후로 드러납니다. 이제 정약용이 남긴 그 기준으로 그 사람들의 정체를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일부. 첫 번째 유형, 감정 기복이 큰 사람. 살다 보면 겉으론 온순해 보이는데 작은 일 하나로 표정이 바뀌고 말투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기분이 안 좋은 날인가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이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 그 사람의 평소 모습이었다는 것을. 함께 있는 우리는 괜히 말을 고르게 되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분위기가 언제 급격히 바뀔지 몰라 속으로는 늘 긴장을 놓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이 감정의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부담을 주며 관계의 평온함을 깨뜨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상대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 마음은 금세 지치고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지고 함께 있는 시간조차 편안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살짝 불편한 말이 나오면 순식간에 표정이 굳어지고 대화의 공기가 바뀌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말보다 강하게 우리 마음에 남습니다. 감정 기복이 큰 사람을 가까이 두면 내 일상까지 흔들립니다. 관계를 관리하려고 애쓸수록 내 감정이 먼저 소모되고 머릿속엔 불필요한 짐만 쌓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은 독이 된다. 심경미럼. 즉흥적으로 튀어나온 말, 분노가 뒤섞인 표정, 불편한 분위기는 상대의 마음을 천천히 상하게 하고 관계의 안전함을 무너뜨립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큰 덕담도 거창한 말도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입니다.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고 괜한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관계.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이런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감정 기복이 큰 사람과 거리를 둔다는 건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선택일 뿐입니다. 내가 평온해지는 관계,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해지는 사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2부. 두 번째 유형, 항상 피해자처럼 말하는 사람. 주변을 보면 늘 억울함을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늘 손해본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나는 피해자다. 이 말들이 반복될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무거워집니다. 처음엔 이해해주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까 싶어 정성을 다해 귀 기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의 말은 위로가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습관처럼 굳어버린 말투라는 것을.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몫을 보지 못하고 언제나 타인을 원인으로 삼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의 감정은 서서히 소모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결국은 그래도 나는 억울하다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해결은 멀어지고 대화의 방향은 늘 어둡고 결국은 듣는 이의 마음마저 침잠됩니다. 특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평범한 이야기도 결국 자신의 서운함으로 연결되는 사람. 조금만 불편해도 상대의 말투나 태도를 탓하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감정적 동의를 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정작 주변 사람을 가장 지치게 하는 유형입니다. 끊임없이 위로받고 싶어 하지만 막상 위로를 건네면 조금 안정을 찾는 듯 하다가 곧 다시 새로운 억울함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은 마음의 에너지를 계속 빼앗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 관계가 처음엔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질문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나는 분명 좋은 마음으로 도왔는데 결과적으로 내 감정만 무거워지고 상대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대려는 본능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되고 의무가 되고 마침내는 관계에 무거운 짐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말하는 사람은 결국 주변을 통해 자신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욕구가 지나치면 듣는 사람의 마음만 점점 소진됩니다. 거리두기는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필요합니다. 내가 지쳐버리면 누군가를 위로할 여유도 내 삶을 돌볼 여유도 사라집니다. 함께 있을 때 기운이 자꾸 빠지고 대화가 끝나면 마음이 복잡해지는 사람. 그렇다면 이미 충분히 신호를 받은 것입니다. 내 감정의 리듬을 지키고 내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이 유형의 사람과의 거리를 조금씩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부. 세 번째 유형, 말은 달콤한데 행동이 다른 사람. 사람을 오래 지켜보면 말은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요. 나는 당신 편이에요. 언제든 연락해요. 이렇게 따뜻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느냐입니다. 정약용은 애절향에서 말은 바람처럼 흐르나 행동은 근본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말은 잠시 마음을 흔들지만 행동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비춥니다. 처음엔 누구나 말에 기대를 걸게 됩니다. 따뜻한 말, 친절한 말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마치 내 곁에 의지가 생긴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실제로 나를 돕는지, 지켜주는지, 혹은 결국엔 나만 남겨두는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말은 크게 하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엔 연락이 끊기는 사람, 도와주겠다 말하지만 실제로 필요할 때는 알고 보니 자취를 감추는 사람, 그런 사람과 오래 함께하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마음은 서서히 지쳐갑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들이 의도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말은 진심으로 한 것 같아 보이고 순간순간은 친절합니다. 하지만 책임을 지는 행동, 시간을 내주고 마음을 함께 쓰는 행동에서는 언제나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립니다. 저 사람은 진심일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 하지만 결국 행동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말과 행동이 따로 움직이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이런 관계에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엔 과하게 친절합니다. 말도 크게 하고 기대도 크게 만듭니다. 그러다 중요한 순간이 오면 슬그머니 사라지고 그 상황을 설명하는 말은 대부분 핑계로 끝납니다. 반대로 마음이 깊은 사람은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움직이고 오래 지켜주며 실천으로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떠올리면 말보다 행동이 먼저 생각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지켜야 하는 건 말로 주는 따뜻함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심입니다. 말은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지만 행동의 무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게 마음에 남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과 지내면 처음엔 따뜻해 보이지만 결국 마음의 무게가 쌓여 내 삶의 흐름까지 흔들립니다. 기댈 곳을 찾는 나에게 오히려 더 큰 허무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는 필요합니다.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헷갈리는 관계 속에서도
나는 나의 평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은 바람처럼 스쳐도 행동은 결국 그 사람을 드러냅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 많이 말하지 않아도 꾸준히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인연이 내 삶을 지켜줍니다. 4부. 네 번째 유형, 작은 말 한마디에 인성이 드러나는 사람. 사람을 오래 지켜보면 큰 행동보다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성을 가장 먼저 드러냅니다.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의 그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잘 지내는 듯해도 그림자는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사건이나 중대한 선택에서 사람의 본심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말, 사소한 표현, 무심한 대답에서 그 사람의 속이 가장 빠르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걷다가 문을 열 때 뒤 사람을 잠시 기다려주는지, 식당에서 직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작게 부탁했을 때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사소한 말투와 태도는 꾸밀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 본성이 드러납니다. 특히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겉으론 상냥해 보이지만 상대가 약해진 순간 튀어나오는 말들, 흥분한 상태가 아니어도 무심히 내뱉는 차가운 표현들,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없을 때 말투가 돌변하는 모습들, 이런 작은 단서들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엔 친절한 말만 하다가도 자신에게 불리한 순간이 오면 말끝이 달라집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해도 순간 튀어나오는 말투가 그 사람의 진짜 결을 말해줍니다. 이런 작은 변화는 아무리 감추려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말은 마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대가 약할 때 더 강하게 굽니다. 정중함이 사라지고 말투가 급격히 건조해지며 배려가 증발합니다. 반대로 마음 깊은 사람은 상대가 힘들 때 오히려 더 부드러워지고 말이 조심스러워집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은 표현 하나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작은 말 한마디의 힘을 가장 잘 알게 되는 순간은 내가 지쳐 있을 때입니다.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요. 이렇게 단 한 문장으로 무너진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어쩔 건데요? 고작 이 한 문장으로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작은 말이 주는 위로는 과장되지 않아 진심이 느껴지고, 작은 말이 주는 상처는 억지로 숨기지 못한 마음이 드러나 더 깊이 박힙니다. 사람을 오래 지켜보면 알게 됩니다. 말투의 일관성은 그 사람의 인성의 일관성과 거의 같습니다. 속이 단단한 사람은 감정이 흔들려도 말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속이 불안정한 사람은 말이 먼저 날카로워지고 그 다음에 행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오래 지켜보면 그 말이 하나둘 모여 그 사람의 전체를 설명하게 됩니다. 말투가 조용하고 단단한 사람, 누구에게나 존중을 잃지 않는 사람, 약한 마음을 가진 이를 향해 부드럽게 말을 건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함께할수록 삶이 안정됩니다. 결국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성품이기 때문에 작은 말도 그 사람 전체의 징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작은 단서를 통해 누구와 함께해야 하는지, 누구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차분히 알아가게 됩니다. 5부. 첫 번째 유형. 시간이 지날수록 배려가 얇아지는 사람. 사람을 오래 지켜보면 처음엔 배려가 깊어 보이던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배려를 슬그머니 거두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관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사람의 마음은 가까울수록 느슨해지고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여유당전서. 처음엔 다정했지만 관계가 익숙해질수록 배려가 얇아지는 모습이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누구나 친절합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표정도 신경 쓰고 상대의 감정도 헤아리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사람의 본심은 항상 익숙함 속에서 드러납니다. 익숙함은 편하고 따뜻한 것이기도 하지만 조심성이 사라지고 상대에 대한 기본 예의를 놓치기 쉬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엔 약속 시간보다 먼저 나와 기다려주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도 없이 늦어도 별일 아닌 듯 행동합니다. 처음엔 작은 것 하나도 챙겨주던 사람이 조금 지나면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지라며 자신의 편안함을 먼저 챙기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지만 유심히 보면 분명히 누적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배려가 얇아지는 것은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상대에 대한 존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존중이 줄어든 관계는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안쪽에서 천천히 균열이 생깁니다. 배려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분위기에서 먼저 사라집니다. 말투가 무심해지고 상대의 감정을 미리 헤아리던 행동이 줄어들고 예전 같으면 하지 않았을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특히 힘든 일을 겪는 시기일수록 배려가 얇아지는 사람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지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더 조심스럽고 부드러워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요구하고 내 마음의 여유를 시험합니다. 이 차이는 함께 지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미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관계가 익숙해질수록 조금씩 무뎌지는 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무뎌짐에 대한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돌아보고 다시 바로잡습니다. 내가 요즘 조금 무신경했구나라며 다시 온도를 조절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무뎌짐을 당연한 권리처럼 사용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이해해야지. 이런 마음은 결국 관계를 한쪽만 지치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배려가 얇아지는 사람과 함께하면 내 마음의 밝기가 점점 흐려집니다. 작은 실망이 쌓이고 그 실망이 익숙함 속에서 굳어지며 언젠가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앞에서는 조심스러워지지 않고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닫게 됩니다. 스스로 지키려는 본능이 생기는 것이죠. 반대로 시간이 지나도 배려의 결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투가 변하지 않고 상황이 변해도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이 유지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처음보다는 느릴지 모르지만 함께 할수록 관계가 단단해집니다. 예의와 배려를 기본으로 두기 때문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거리, 너무 가까워서 상처를 주지도 않고 너무 멀어서 마음이 식지도 않는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사람. 시간 앞에서 변하는 사람은 많지만 시간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 인연은 오래갈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 속에서 배려의 두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사람, 나의 상황이 어려워져도 말투의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사람, 익숙함 속에서도 존중을 잃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마음이 편해지는 관계이고 오래 함께할수록 더 깊어지는 인연입니다.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더 선명해지는 때가 있다는 것을요. 함께 있으면 괜찮은 척하지만 돌아서면 이유 없이 지치는 관계.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들. 배려가 서서히 얇아지는 관계에서 느끼는 서글픔까지. 이 모든 경험은 우리를 외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을 세우라는 신호였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마음이 흐려지는 사람은 멀리할 이유가 아니라 내가 더 평온해지기 위한 선택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 많은 사람 사이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편안한 몇 인연입니다. 조용한 말투, 흔들리지 않는 배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마음. 그런 관계가 우리의 하루를 지켜줍니다. 혹시 지금 관계가 복잡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겪고 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당신의 삶이 더 단단해지려는 과정입니다. 필요 없는 인연은 자연히 멀어지고 당신에게 맞는 사람들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별빛 철학과 함께 앞으로도 천천히 당신의 속도대로 걸어가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한 줄의 댓글은 별빛 철학이 계속 당신 곁에 머무는 힘이 됩니다.